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 두 번째 시간 상태 보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정도 보호와 상태 보호를 정태 보호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떠한 책에서는 상태 보호를 정도 보호의 범주에 함께 섞어서 용어를 정도 보호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스스로가 어떠할 정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도보호라고 이름을 붙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의 강의에서는요, 정도보호와 또 상태보호를 따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보호로서는 정도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상태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태보호는 状态보위라고 중국 용어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술어 뒤에 놓여서 보호니까는요. 서술어 뒤에 놓여서 어떤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거나 혹은 묘사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을 상태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어의 자리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이미 배웠었고요. 서술어 앞에서는 부사가 서술어를 꾸며줍니다. 서술어 뒤에서는요, 보어가 서술어를 꾸며주게 되죠. 부사어 혹은 보어에서 모두 형용사를 사용을 해서 서술어를 꾸며줄 수가 있는데요. 你多吃 너는 많이 먹는다. 혹은 你慢走 너는 천천히 걷는다. 你早来 너는 일찍 온다. 이 문장을 권유의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많이 먹어라, 너는 천천히 걸어라, 너는 일찍 오너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형용사를 뒤에서 보호의 형태로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你吃的多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먹는 정도가 많다. 你走得慢 너는 걷는 정도가 느리다. 你来得早 너는 온 정도가 이르다 입니다. 동작을 했는데 그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거나 혹은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사어의 형태로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는요. 먹는데 많이 먹는다 해서 방식,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걷는데 천천히라는 방식이나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오는데 일찍이라는 방식이나 형태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부사어는 서술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작의 진행 방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어 같은 경우에는요, 묘사적입니다. 이미 발생한 혹은 습관적인 동작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부사어는 서술적이고 보어는 묘사적입니다. 부사어는 동작의 진행 방식을 나타내고 보어는 진행 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 보어는요, 한 것이 혹은 하는 것이 어떠한가 혹은 어떠했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상태 보어, 보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뒤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태 보어는요, 서술어 뒤에 붙고요. 뭐뭐뭐 할 정도로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상태 보호와 서술어 사이에 더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뭐뭐뭐 할 정도로 어떠어떠하다 해가지고 정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보호 강의에서 배운 정도 보호와 상태 보호를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냥 정도 보호로 통일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게 될 이 상태 보호는요, 이미 정도 보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이 문장에 소개가 될 겁니다. 상태 보호의 첫 번째 특징은요, 보호가 동작이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他写字写得不大 그가 글자를 썼는데 쓴 정도가 크지 않다. 썼는데 평가가 크지 않다라고 내려진 거죠. 他跑步跑得很快 그는 달리기를 하는데 매우 빠르게 달린다 해서 달렸는데 달린 것이 빠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어가 주어를 묘사하게 됩니다. 他热得满头大汗. 그가 더운 정도가 온 얼굴에 크게 땀이 날 정도이다예요. 그가 더워하는 거예요. 他冷得浑身发冷. 그는 추운 정도가 온몸에 냉기가 발산될 정도이다 해서 그가 추워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보호의 기본 형태는요. 서술어 뒤에 더가 오고 상태보호가 오는데 서술어와 상태보호 사이에 더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도보호의 더와 함께 묶어가지고 모두 다 상태보호든지 정도보호든지 모두 다 묶어서 정도보호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보호를 두 개 따로 떼어가지고 오늘은 상태보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의 상태보호의 문장에서 목적어가 오게 되면요. 주어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목적어 뒤에는 보어를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주고요. 그 뒤에 더와 상태보호를 붙이게 됩니다. 똑같은 서술어가 두 개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서술어 하나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뒤에 서술어가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보어의 문장에서는 보통 생략을 할 경우에는 앞에 서술어가 생략이 됩니다. 앞에 서술어가 생략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목적어를 주어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전치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목적어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건너가서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조를 따져봤는데요. 구조에 문장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他做得真好吃. 그녀는 만드는 정도가 정말로 먹기 좋을 정도이다. 맛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어를 넣겠습니다. 他做中国菜做得真好吃. 그녀는 중국 요리를 만드는데 만드는 정도가 정말로 먹기 좋을 정도이다. 맛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죠. 他中国菜做得真好吃. 동사 하나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요. 中国菜他做得真好吃. 상태보호의 문장을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정형이 좀 중요합니다. 긍정형은 주어 서술어가 나왔고요. 서술어 뒤에 상태보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더를 붙여주게 됩니다. 긍정형의 형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상태보호 앞에 很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很 말고도 非常이라든지 特别라든지 十分이라든지 이런 매우 아주 대단히 이런 의미를 가진 부사들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정형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에서 부정부사를 사용을 해서 부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상태보호의 부정형에서는요. 더 뒤에서 긍정형과 부정형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긍정형이 더 뒤에서 이루어졌고요. 부정형도 더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호라는 부정부사를 붙여서 상태보호를 붙여줍니다. 메이도 있겠지만 상태보호의 자리에 자주 오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부정하는 부사는 보통 부 부정부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상태보호에 사용되는 부정형의 부사는 부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형과 부정형 모두 다 더 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의문문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특지, 일반, 정반 의문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지 의문문에 자주 쓰이는 의문사로는요. 怎么样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입니다. 일반 의문문에는요. 마를 사용을 하면 되죠. 문미에다가. 정반 의문문은 서술어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써주면 정반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他周末过得愉快. 그는 주말 지내는 정도가 유쾌하다 해서 기본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더 뒤에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형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넣겠습니다. 他周末过得很愉快. 더 뒤에 很이 있습니다. 매우 유쾌하다, 아주 유쾌하다. 부정하겠습니다. 他周末过得不愉快. 더 뒤에 부가 있습니다. 유쾌하게 지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문문의 형태로는요. 他周末过得怎么样? 그는 주말을 지내는 정도가 어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반 의문문으로 가겠습니다. 他周末过得愉快吗? 그는 주말 지내는 정도가 유쾌했습니까? 정반 의문문은 긍정형과 부정형을 두 개 붙여주면 됩니다. 他周末过得愉快, 不愉快입니다. 유쾌했습니까? 유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예문들을 접해보겠습니다. 동사의 종류가 자동사인지 혹은 타동사인지 일반 동사 가운데에서도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가지고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겠죠. 그래서 목적어의 위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오면 동사를 한 번 더 써주곤 했었습니다. 我们出发的太早了. 우리는 출발하는 정도가 너무 일찍이었다. 출발입니다. 출발하다 뒤에 바로 더가 왔습니다. 我们生活的真幸福. 우리는 생활하는 정도가 정말로 행복하다. 생활하다라는 生活 뒤에 바로 더가 왔습니다. 大家休息的太好了. 모두 쉬는 정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休息라는 동사 뒤에 바로 더가 왔습니다. 大家工作得很勤奋. 모두들 일하는 정도가 굉장히 부지런할 정도입니다. 工作 뒤에 더가 바로 왔죠.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보겠습니다. 他看书看得相当多. 그녀는 책을 보는데 보는 정도가 상당히 많다. 他织毛衣织得非常快. 그녀는 스웨터를 짜는데 짜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다. 他写书法写得特别好看. 그는 서예를 쓰는데 쓰는 정도가 특히나 보기가 좋다. 他讲故事讲得真有意思.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정도가 정말로 재미있다. 일반 동사 가운데서도 목적을 가지고는 타동사의 종류를 가지고 몇 개 더 연습을 해볼게요. 他弹钢琴非常好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그녀는 피아노를 치는데 아주 잘 친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他弹钢琴弹得非常好. 동사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하면은요. 他钢琴弹得非常好. 목적어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었죠. 钢琴他弹得非常好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他踢足球真棒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면 그는 축구를 차는데 정말 멋지게 찬다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他踢足球踢得真棒. 동사 하나를 생략하겠습니다. 他足球踢得真棒. 목적어를 앞으로 전치시켜서 足球他踢得真棒. 세 번째, 他背课文相当不错라는 문장으로는요. 그녀는 본문을 외우는데 상당히 괜찮게 외운다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他背课文背得相当不错. 동사 하나 생략, 他课文背得相当不错. 목적어 전치, 课文他背得相当不错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他骑自行车特别慢. 이 단어들로는요. 그는 자전거를 타는데 특히 느리게 탄다 라고 만들 수 있죠. 他骑自行车骑得特别慢. 동사 하나 생략, 他自行车骑得特别慢. 목적어 전치, 自行车他骑得特别慢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동사 가운데서도 이합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합동사는 동사의 글자가 항상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글자 가운데 뒤에 나오는 글자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앞에 나오는 글자가 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속에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목적어를 따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예문 보겠습니다. 他起床
很早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그녀는 기상을 하는데 아주 일찍 일어난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他起床起得很早. 자, 이 문장을요. 동사를 하나 생략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他床起得很早 혹은 목적어를 앞으로 당겨서 床他起得很早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틀립니다. 첫 번째 형태의 문장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하나 생략을 하거나 혹은 목적어를 주어 앞으로 전치시키는 그런 형태의 문장은 이합 동사를 사용해서는 상태 보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 他游泳很快라는 문장으로는요. 그는 수영을 하는데 아주 빠르게 헤엄치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他游泳游得很快. 동사가 생략된 형태나 혹은 목적어를 전치시킨 형태는 모두 다 사용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문장, 我们聊天很开心. 이 문장으로는요.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한다. 我们聊天聊得很开心 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 하나를 생략을 하거나 목적어를 전치시키는 문장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孩子洗澡很干净. 이 문장으로는요. 아이가 목욕을 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목욕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孩子洗澡洗得很干净. 동사를 하나 생략을 하거나 목적어를 전치시키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사, 타동사 중에서도 쌍빈동사를 보겠습니다. 쌍빈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동사를 쌍빈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데 간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 와서 에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이나 어떤 사실이 와서 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동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他教我们语法很细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은요. 그녀는 우리에게 어법을 가르친다 라는 일단 쌍빈 동사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요. 他教我们语法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빈 동사의 구조에 부합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를 따로 떼서 하나씩 정도보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접 목적어 문장을 가지고 그녀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아주 꼼꼼하게 가르친다 해서 우리라는 간접 목적어 사람을 떼왔습니다. 他教我们教得很细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앞에 동사를 생략하게 되면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타와 워먼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또 목적어를 전치를 시켜도 마찬가지 워먼과 타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렸습니다.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어에 사용되는 사물이나 어떤 사실이 오게 되면은요. 그녀가 어법을 가르치는데 아주 꼼꼼하게 가르친다 해서 어법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他教语法教得很细라고 문장을 만듭니다. 이랬을 때 동사를 하나 생략을 하면 他语法教得很细 그녀는 어법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주 꼼꼼하다 해서 이 문장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목적어를 앞으로 전치시켜도 语法他教得很细 해서 어법은요. 그녀가 가르치는 정도가 아주 꼼꼼합니다. 해서 두 가지 문장 다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모두 다 가능하다. 직접 목적어 사용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옆에 문장도 他问老师问题最多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쌍빈 동사의 구조에 부합되게 문장을 만들면은요. 그는 선생님에게 문제를 묻는다 해서 질문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他问老师问题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부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따로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먼저 떼오면요. 그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일 많이 묻는다 하면 他问老师问的最多 문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 이 문장도 동사를 하나 생략을 하게 되면은 타와 老师의 구분이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수가 없고요.
목적어를 앞으로 전치시켜도 마찬가지 老师와 타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문장들입니다. 직접 목적어인 问题를 떼가지고 오면은요. 他问问题问得最多라는 말. 우리가 정도보호라고 알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보호의 문장에서 가장 흔하게 예문으로 드는 문장이 뭐냐면요. 他说 한유라는 그는 중국어를 말한다 라는 문장을 가장 흔하게 예문으로 들곤 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동사 뒤에 더가 오는데요. 더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형용사는 구의 형태로 혹은 절의 형태로도 다양하게 늘리면 늘리는 대로 불어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他说 한유를요. 뒤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他说 한유 说的 말하는 정도 그는 중국어를 말하는데 말하는 정도가 很流利也很标准아주 유창하면서 또한 역시나 아주 정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용사 구의 형태가 되죠. 또 조금 더 늘려보면은요. 他说汉语说得又流利又标准해서 요의 구문의 형태를 가지고 문장을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또 다른 형태로 他说汉语说得像中国人一样그 사람이 중국어를 말하는데 말하는 정도가 중국인과 똑같을 정도이다 입니다. 像什么什么一样이라는 또 구문의 형태를 써봤고요. 또 다른 예문으로 他说汉语说得就像中国人一样地道 地道는 정통이다 라는 의미로 곧 바로 중국인과 똑같이 정통으로 제대로 말을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说的 뒤에 다양한 형태로 늘려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전부 다 이러한 것이겠죠. 상태보호의 자리에는요. 형용사나 형용사구 혹은 형용사절 말고도 동사구의 형태 혹은 주술구의 형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리에 동사가 쓰이면서 동사구 내지는 주술구의 형태로 쓰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我感动得流眼泪了. 나는 감동해서 그 정도가 눈물을 흘릴 정도이다. 我愤怒得咬牙切齿. 나는 분노한 정도가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이다. 我伤心的大哭了一场. 나는 상심하는 정도가 슬픈 정도가 크게 한바탕 울 정도이다. 我吓得出一身冷汗了. 나는 놀라는 정도가 나올 정도이다. 한 몸에 온몸에 차가운 땀이 나올 정도이다 하니까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놀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4개의 문장은요. 모두 다 더 뒤에 동사구의 형태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술구의 형태가 온 것도 보겠습니다. 他笑得肚子疼. 그는 웃는 정도가 배가 아플 정도이다. 他哭得眼睛都红了. 그는 우는 정도가 눈이 모두 다 빨개질 정도이다. 他羞得面红耳赤. 그는 부끄러워서 얼굴과 귀가 빨개질 정도이다. 他气得脸色都发青了. 그녀는 화가 난 정도가 얼굴색이 모두 다 푸른 빛을 발산해낼 정도이다. 아래의 4문장은요. 모두 다 주술구의 문장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태보호의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형태도 살펴볼게요. 我忙得没有时间吃饭. 나는 바쁜 정도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이다. 我着急的坐立不安. 나는 조급한 정도가 앉고 서는 것이 불안할 정도이다.
마마 美得像一朵花. 엄마는 아름다운 정도가 한 송이의 꽃과 같을 정도이다. 屋子干净的一尘不染. 방이 깨끗한 정도가 한 티끌도 오염되지 않았을 정도이다. 상태보호의 자리에 모두 다 동사구의 형태가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我高兴的手舞足蹈. 나는 기쁜 정도가 손도 발도 춤을 출 정도이다. 我饿得前胸贴后背. 나는 배가 고픈 정도가 앞가슴이 뒷등에 붙을 정도이다. 我紧张的浑身发抖. 나는 긴장한 정도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이다. 我累得上气不接下气. 나는 피곤한 정도가 위의 공기가 아래 공기를 접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래서 여기에 더 뒤에 나오는 상태보호의 자리에서는요, 모두 다 주어하고 수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태보호의 문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